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양양대 의원님의 강의를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저희 180분의 그 회장단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못 들으신 분들이 아침에 7시 반에 하니까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좀 모셔서 듣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 의원님이 얼마나 바쁘시고 한국에서 반도체로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실 정도로 독보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저희 단체만 모실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제일 현재 어렵다고 해서 지난 4년 동안에 저희들이 252조를 국가에서 자영업자의 지원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이번부터 이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그러면 기자재라고 하나 그래서 이번에 로봇 각 매장에 로봇 하고 키오스크 그래서 한 2,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들 해주시면은 적절한 서류에 맞춰서 해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진행되는 데는 우리 양양대원이 반도체 분야하고 연결이 돼 분야이기 때문에 꼭 강의드려야겠다는 분이 많아서 또 80%가 새로 생겨나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 양 의원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저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중기부에서 이렇게 로봇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주의보다는 또 오늘 도저히 못 오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듣고 제가 또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하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희 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자영업자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훌륭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양양대 의원님을 감사하고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구는 광주 서구읍입니다. 전라남도 화성군 이양면 싹봉리 345번지. 이 시즌에 오늘 여기 못 오는 날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 모여 계신다고 해서 제가 본회의를 완전히 달려왔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지금 저의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자영업 사장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는 중소기업, 중소벤처부의 그 일을 함께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상주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못 들으셨던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 마련했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또 존경하는 문상주 회장님의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뛰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긴 시간을 잘 못 내임을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이제 중간중간에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저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6월 26일 오후 2시 중소기업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합니다. 당명은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창당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누구랑 하느냐? 국회의원이 몇 명이 있느냐? 그게 대한민국 비전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분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창당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창당할 때 돈이 많이 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의 틀, 기존의 인식, 기존의 생각, 기존의 문법, 이걸 다 버리시라. 다 버리시고 익숙한 것과의 완벽한 결별을 하시고 그 6월 26일 오후 2시에 백지 상태로 와주시라. 그래야 새로운 질문을 하고 이 창당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다 기존의 틀에서 못 바꾸더라고요. 그 질문을 그 이상도 기대가 안 돼요. 계속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인간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제가 느낍니다. 1983년도에 대한민국의 이병철 회장이라는 분이 1983년 2월 8일 날 도쿄 선언을 한 건 아시죠? 반도체를 시작하겠다고 도쿄 선언을 합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1993년도에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로 올라서요. 그 1위로 올라서는데 저는 1985년 11월 25일 날 입사를 해서 그 1위로 올라서는 그 역사를 함께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993년 메모리 1등을 했는데 지금 2023년 30년이에요. 30년 동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등을 하는 데는 이게 무슨 방법으로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리버사이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 10년, 20년, 30년 지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입니다. 그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삼성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 기술로 30년째 1등을 하고 있는데 그 1등 하고 있는 이 기술에서 배우고자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더라. 죄송해요. 제가 너무입니다. 너무 잘자르고. 누구나 다 오늘도 뭐 소상공인 자영업의 혁신과 미래에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정말 전혀 새로운 길로 우리가 좀 가보자. 자영업의 미래를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4차 산업혁명을 배우고 메타버스를 배우고 해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데 기존의 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게 정치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기술이 유일하게 글로벌 무대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공에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특히 정치권에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반도체가 중요해졌습니까?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키오스크, 배달 로봇, 그리고 지금 AI라고 통칭이 되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데이터 센터의 모든 데이터, 그리고 5G, 6G를 총괄하는 통신, 그리고 모빌리티 아까 배달 로봇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드론도 있고, 그리고 모빌리티, 그리고 커머스, 무역업, 그리고 뱅킹,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배터리, 2차 전지, 그 어떤 것도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반도체의 기술로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브로 가자. 선도 국가를 좀 우리가 달성해보자. 그리고 선진국가를 좀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근 8년 동안 제가 이제 정치권 들어온 지 8년입니다. 8년 동안 책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교보문을 내고 이렇게 강연을 하고 지금 8년 이렇게 하고 왔어요. 지금은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이제 반도체 중요성을 다 알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가장 먼저 온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어디 갔습니까? 삼성. 삼성 평택 캠퍼스. 평택 캠퍼스는 지금 삼성의 투자로 천지 개벽을 했어요. 대기업이 들어가니까 중소기업, 소부장회사들, 벤처, 스타트업, 요식업, 문화, 체육까지도 완전히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첫 번째로 온 게 대한민국. 그 첫 번째로 발걸음을 한 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중요하니까. 근데 민주당에 있을 때 저한테 왜 양면은 반도체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반도체만 갖고 그러냐? 그리고 왜 파란 옷을 입고 자꾸 기업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 보세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발발하기 한 2, 3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3주 전에 대만을 다녀왔는데 대만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그맣고 오는데도 중앙일보 농설위원이 전화를 나와서 우리 반도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해요. 왜 제재를 하느냐면 2013년도부터 중국 굵기 2025라는 프로젝트를 밑에서부터 참나게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적 자원이 아주 전 세계 인적 자원은 중국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모든 산업을 뛰어넘을 것 같은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근데 지정학적으로도 보세요. 지정학적으로도 중국이 4차 산업은 완전히 중국이 앞서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런 중국이 있는데 일본이 제일 가깝죠. 대만 가깝죠. 한국 가깝죠.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이 4개 국가가 확실하게 똘똘 뭉쳐버리면 미국 하나쯤 제끼는 데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코로나로 이게 단절이 된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그 컴포넌트 하나 없어갖고 미국의 경제가 완전히 몰스톱되게 생긴 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 다 손놓은 거 아시죠, 그때? 그래가지고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반도체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제대로 이 반도체가 많은 국가들하고 동맹을 안 해보면 우리가 큰일 나게 생겼다라고 위기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고 평택 캠퍼스를 와서 요청한 게 뭐냐면, 물론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도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만, 딱 보니까 미국이 제재를 하면 할수록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편입시킬 가능성이 2026년도에 90%가 아닙니다. 그러면 TSMC에서 생산되는 모든 시스템 반도체들이 전 세계 시장의 70%를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도 대만 없으면 끝납니다. 우리 없어도 끝나지만 미국은 대만 없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파운더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전 세계 중에 기업 중에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한테 우리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 우리가 보조금, 그다음에 세액공제, 그다음에 인프라, 인적 자원 모든 거 다 해줄 테니까 투자해. 그래가지고 260조를 투자한 거예요. 투자하겠다고 한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택 공장에 11개가 260조예요. 미국에 평택 공장이 11개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뭘 먹고 사냐고.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위기에 있었는데 전라남도 화순군 2학년 쌍둥이 345번지 출신 양양자. 그래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유일하게 반도체를 했던 제가 있어서 반도체 특별법, 우리가 K-칩스법이라고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지난 12월 28일 날,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은 3월 30일 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삼성에서 미국의 투자들을 다시 돌아왔어요. 300조를 이제 우리 국내에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게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잘 되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7년, 그러니까 8년 전 정치권에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첨단 산업 네옴시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전국을 반도체로 기반으로 하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반도체의 최강국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다시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그 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7년 지난 다음에 지금 돼요. 지금 19개 지자체가 다 신청을 하고 이제 2030년, 40년, 50년까지 15개의 폴텍 공장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자영업도 살고 우리 미래도 보장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국회에 있는 양양자인데 양양자가 신랑청량을 합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아직 언론에도 미공개한 당명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희망입니다.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대만에 제가 다녀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만은 2,300만 인구예요. 그런데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17조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우리나라 640조예요. 우리나라 대만하고 비교해보면 300조면 떡을 쳐야 돼요. 그런데 640조 중에 오늘 경제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추경호 부총리가 그럽니다. 600조가 고정예산이에요. 고정예산. 40조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뭔가 지원하고 40조로 전세 살기로 죽어가는 우리 청년들 살려야 되고 그 40조로 코로나 대응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국회에서 영원히 600조의 이 고정 예산을 200조로 줄여야 된다. 그래야 440조를 가지고 우리 자영업의 미래를 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가능하냐? 무엇으로 가능하냐? 결국은 기술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술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만 가기 딱 그 전주에 금요일 날 대통령께서 콕 집어서 야당 의원 중에 저를 콕 집어서 참석하라고 했다는 그 행사가 뭔지 아세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행 보고 대회라는 대통령 행사였습니다. 거기에 저를 불렀어요.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고 저한테 마이크를 주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기술은 편의를 고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줍니다. 대통령께서 자유 수십 번씩 외치시는데 그게 기술의 우위에 있을 때 기술로서 자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행보고대회인데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실행보고대회에서 나와야 할 것은 600조의 정부 예산이 200조로 줄일 수 있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의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수단을 발표해야 되는 이 자리가 무슨 쇼를 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다음부터 저를 안 부르겠다고 그래요. 그거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300개, 253개 지역구 의원들과 시의원들과 구의원들의 똑같은 그 성과가 뭔지 아셔요? 예산 얼마 받았다라는 그거예요. 그게 무슨 성과입니까 그게? 우리가 우리 지역을 잘 살려서 우리 자영업자들을 잘 살려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우리의 자립도를 높이고 우리가 넘쳐서 이걸 국고로 얼마를 채웠느냐가 성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서로 돈 가져갔다는 게 성과예요. 그거 하면 가서 남장주부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정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 정치가 완전히 지금은 싸움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하이 해결을 하려면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해드렸더니 과학기술위원장을 해달라고 하면서 입당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 하나 다음 내년에 당선되고자 하면 그 길을 선택하겠지만 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자영업의 미래를, 우리 자영업 대표님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았더니 우리 광주의 우리 시민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어야 우리가 뽑아줬더니 윤석열을 도와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단단히 서면 뭘 집어 던지셔요. 이게 반도체라고 하는 일이 무슨 정파의 일입니까? 이게 무슨 정당의 일입니까? 무슨 진영의 일입니까 이게? 근데 그래요 우리나라가. 여기 호남 출신들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 광주에 계신 호남 분들과 취향 호남분들이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울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 호남인들이 맨발로 남맹국 바람으로 올라와서 이 이룩한 도시가 서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뭔가 이 국가로부터 제대로 뭔가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후손들만큼은 잘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이 자영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 대만도 보니까 대기업이 있지만 중소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 벤처, 자영업 모두 다 공평해요. 동등합니다. 그리고 꼬맹이부터 대학교 졸업생들까지 제가 대부분 다 물어봤더니 하고 싶은 일이 반도체예요. 엔지니어라고. 왜 TSMC를 하나가 있는 그 대만은 삼성은 그 글로벌 이 나스닥 상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삼성보다 2년 전에는 삼성이 높았거든요. TSMC보다. 지금은 TSMC가 2배로 높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사이에 대만은 확실하게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모두 다 이 경제를 위한 일에 모두 다 이게 집중을 하고 있지 사실은 공무원에 들어가는 비용, 우리 의사 이렇게 막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다, 너무 세고 그래서 이런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게 하려면 고정 예산을 확실하게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요. 혹시 이렇게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리버사이드 그 호텔에서 잠깐 뵀었는데요. 예, 그때 들으셨습니까? 예. 네.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오늘 좀 사실 이렇게 홍보가 안 돼 있었는데 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 양혜윤님 만나해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질문은 말입니다. 네. 우리가 과학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첨단 산업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좀 연구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이제 도출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술이 있고 외국으로다가 자꾸만 누출이 되는 겁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많이 누출이 되고 호시탐탐 대한민국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그 인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누수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4차 산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이 누수 현상을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국가첨단전력산업법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에서 보셨죠? 완전히 우리의 제조 기술을 통째로 넘겨준 분. 그분은 저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에요. 그 가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기술을 가지고 삼성에서 하이닉스로 갔어요. 하이닉스의 플래시 메모리의 제조 기술을 완전히 습득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중국에다 진세미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진세미를 차리면서 우리 기술을 다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럼 우리는 30년 동안 싸워왔던 거 하루아침에 다 뺏기거든요. 근데 더 문제가 저희가
스카이 서성한 포카, 제가 이제 삼성에서 반도체 개발을 할 때 서울대, 인쇄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포항공대, 카이스트 요 8개 대학하고 협력 업무를 했었어요. 협업 프로젝트를 했는데 스카이 서성한 포카 8개 대학에서 육성된 인재만으로 한계에 다다른 게 벌써 15년에서 20년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뽑았냐? 결국은 해외 인력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쉽게 받아들였던 친구들이 중국 친구들이었어요. 스탠퍼드, MIT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근데 자국에서는 반도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삼성으로 다 들어왔단 말이죠. 10명 중에 2명은 중국 친구를 썼어요, 우리 팀에도. 근데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 하고 나갔어요, 지금. 다 돌아갔어요. 중국에서 다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너무나 무섭고 실제로 미국 한 나라만으로도 중국이 대응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G7이 함께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그 기술 유출 문제거든요. 사람이 나가면 다 뺏깁니다. 제 머릿속에 저도 특허를 한 300번 쓰고 지금 원천 기술이 45건쯤 있는데 특허청에 저도 나가도 지금도 사실은 그런 기술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셔요. 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97년도, 98년도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일어나게 한 게 우리 부모 세대가 다 대량 해고 사태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기술 인재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줍니다. 나와서 갈 데도 없어요. 법이 또 다른 나라처럼 노동 유연성도 없어요. 지금 잘리면 2년 동안 갈 데도 없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신만큼은 곱게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다 의대로 보내는 거예요. 의료기술, 그러니까 법률, 지식 있으면 평생 먹고 살거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근데 기술에 대한 이런 대우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도 사실은 저희 아들도 서울대에서 학위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SK, 동부하이텍 장학금 안 받겠다고요. 왜? 묶이기 싫다. 국내에 취업하기 싫다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6대4 정도 됩니다. 아마도 그 4가 20개고 4가 20개고 지금 6은 예체능과 그 다음에 인문학 이렇게 되거든요. 3대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2공계를 한 다음에 인문학 할 수 있어요. 2공계 한 다음에 자기의 탄력에 맞춰서 예체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학 공부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코딩이라든지 대만은 보니까 3살 때부터 코딩을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에스토니아 있잖아요. ICT 스마트 도시거든요. 전체 나라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과목에 아예 코딩이 유치원으로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들이 완전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대학 교육의 교수님들이 자기가 전공한 과목을 계속 개설을 하면서 이게 필연 산업도 아니고 대세 기술도 아닌데 우리 학생들을 거기다가 계속 받아가지고 잡리스를 만드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바꿔보자. 대학 내에서 자율 조정을 좀 해보자. 대세 기술 필연 산업으로 좀 아이들을 온라인 시켜서 이들의 미래를 좀 담보해낼 수 있도록 해보자. 하고 교육 과정을 좀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 뒤집어집니다. 다 들어넣어요. 온 대학의 교수님들이 다 스트라이크로 하러 옵니다. 이런 나라예요.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개혁, 임금개혁, 노동개혁을 주창하고 계시는데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제가 8년째입니다만 아직도 모르겠어요. 정말 어렵고. 그런데 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정치력이,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욕을 쓰면 부지 않습니까, 회장님? 나는 6.29 군대 누가 틀렸어요? 안 틀렸잖아요. 그런데 26년에 검찰의 삶의 궤정만으로 국가 통치가 마음대로 될 수 있다라는 이 오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국가가 굉장히 위험해지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현장을 아는 분들을 주변에 좀 쓰시라. 자영업이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이러는데 정말 자영업을 잘 아시는 문상주 회장님 같은 분들을 좀 주변에 갖다 두시라. 갖다 쓰시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저도
실제로 광주가 사실 소상공인 제목 가장 많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근데 복합 쇼핑몰 하나 못 들어오고 사실 신세계 들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 다 다 스트라이크를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남대문 모델을 보면 그렇게 복합 쇼핑몰이 살 일이 있고 우리 남대문에서 또 새롭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있고 같이 발전을 해줘야죠. 같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꾸준히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산업법에 처벌을 대만 있잖아요. 기술 유출하면 사형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요. 그런 데 대해서는 힘듭니다. 지금 국민들 의식이 말입니다. 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지금 판단력이 좀 없는 건지 또 이성이 없는 건지 어떻든 간에 지금 뭐 굉장히 혼탁한 이제 상황이거든요. 정치가. 네, 정치도 그렇고 다 지금 다 그런데 네. 저는 그걸 뭘로 보냐면요. 언론 특히 방송에 큰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했을 때 기술 보호기를 해가지고 기술이 제일 월등한 거로 지금 나왔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외에 나와가지고 무역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훌륭한 직업이었었고 그것이 지금 변질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예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흘러가고 있고 기술은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그것이 많이 흐려져 있어요. 그건 저는 언론 특히 그 다음에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TV 이런 미디어 쪽으로다가 좀 잘못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도 유출이지만은 일단은 한쪽에서는 그런 이제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획 쪽으로 한 거 가지고 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문학 사투리 쓰는 사람들,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을 정폭으로 놓아야 되고 왜 의사들은 그렇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그렇게 상위층으로 묘사가 되고 우리 자영업자들은 완전히 말단에 그냥 저 바닥의 삶으로 비추어지고 저 그게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라남도 하수군 2학년 쌍봉지 345번지 출신인데 지금은 강남 좌파 정도로 고생 안 했을 것 같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삼성이란데 만 18살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완전히 쌀초의 돌멩이였어요. 근데 저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겠다라고 딱 작정하는 순간 제가 주도해요. 그냥. 모든 걸 다 제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영업 대표님들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저는 뭐 국가에서 키오스크를 몇 대를 사주고 국가에서 뭐 배달 로봇을 해주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똘똘을 뭉쳐서 그 키오스크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특허도 내고 배달 앱도 아이디어를 좀 주고 그래서 기술적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써본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남이 해요. 남이 해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창단도 그래서 저는 저 더러운 물에서 놀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를 자꾸 그랬어요. 근데 민주당도 동봉투로 너무 부패되어 있고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국민의힘은 개별로 나쁘고 민주당은 단체로 나쁘대요. 집단으로. 그래서 저는 나쁜 정치하는 사람들 그냥 냅두고 정말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고 저는 불합리한 거 있으면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아마 양쪽에서 좀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제가 정말 자영업 대표님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안 도와주셔도 돼요. 후원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18살에 들어가서 그 눈꽃만한 월급 처음에 들어가니까 66,000원인가 주더만요. 거기서 33,000원을 떼갖고 우리 사주로 받은 거예요. 회사에서. 그게 1,000원짜리 주식입니다. 그게 300만 원 갔어요. 그게 35년째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가지고 창단합니다. 그게 몇 억 됐어요.
제가 예기치 않은 회사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과 주식의 상승으로 예기치 않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애기 키우고. 애 키우면서 일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애 한 달 내내 들쳐매고 막 그 이야기 아시죠? 제가 그 정문에다가 맡겨놓고 새콤에다가 맡겨놓고 사업소 갔다 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거를 반출적으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러시기도 하고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저 출생률이지 않습니까? 내 후배들은 적어도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애기 걱정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거기에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내 후배들을 써야 되겠다고 한 일이 지금 이 창당의 일로 왔다라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생 살면서 자기가 어떤 통틀어서 그런 기회가 아무한테나 안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잘해서 내년에 몇 석 하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한국 희망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 두분 하겠습니다. 네. 매보 대표 이상민입니다. 오늘 양계원님 강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문상주 회장님도 다시 한번 초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의 희망당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반도체를 소비하는 것은 결국에는 훌륭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도 웹 2.0 방식의 미국 중심의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회사였다면 저희 질문은 웹3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자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반도체를 많이 판매하고 소비하기 위한 양양재 의원님의 고민하시는 글로벌 핵심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반도체 패턴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웹3는 다 아시죠? 웹1, 웹2 다 교육받아서 아실 거예요. 웹3가 되면 이제는 반도체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챗GPT나 이런 기술이 나오면서 더 많은 이 반도체, 이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있을 건데 3.0 기반에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제가 정당을 만들잖아요. 정당이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웹3 기반의 블록체인 최초의 정당을 언박싱합니다. DAO로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으로 DAO로 해요. 근데 그거 지금 언론에 나가면 절대 되는데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정당을 만듭니다. 모든 게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웹3의 산업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자영업은 뭘 할 거냐, 웹3 개발해서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정당의 기반은 웹2 기반, 웹 2.0, 웹2 기반입니다. 근데 웹3 기반으로 가려면 이것도 정당 플랫폼을 완전히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투명한 정당 플랫폼이 나오는데 기존의 정당의 플랫폼을 버릴 수가 없어. 왜? 그 기득권이 엄청나거든. 양쪽이. 근데 제가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민주당에서 해봤어요. 우리 웹3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투명 사회 프로젝트를 해보자. 국민들이 완전히 투명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당의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안 됩니다. 웹3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정당 플랫폼을 릴리즈할 건데 모든 산업에 있어서 이제는 투명한, 변조 불가능한, 그리고 보상이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 다녀왔잖아요. 베트남은 웹3 기반의 산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 교육이 146배가 늘어났더라고, 몇 년 만에. 우리나라 교육도. 그럼 거기에 다 블록체인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영업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훨씬 더 앞장서서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대표님이 지금 굉장히 인재시죠. 말씀만 들어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500만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정말 영웅이십니다.
그런데 그 500만 우리가 하나의 세력으로 자영업 다학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중심이 돼서 가자. 그럼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요. 국회에 영향을 주기로 했는데 먼저 영이 떠나버렸어요. 장관으로. 근데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제일 잘 통하는 중소기업부 장관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으나 500만이면 다음 선거에 좀 만만치 않겠지만 정치적 수단으로 절대 사용되지 말자. 우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웹3는 앞으로 더 개발해 주셔야 돼요. 블록체인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자영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편의를 넘어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자영업을 여기에서 비용 덜 들이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대표님의 큰 업이 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네. 아, 큰일 났네. 저 6시. 저는 1분 10초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고영라고 합니다. 네, 어떤 업종을 하실까요? 네. 지금 이제 저희 소상공인은 미래가 없습니다. 특히 미래보다 꿈이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양명주 선생님께서 광주에 새로운 각진 한국의 희망을 전당을 만드시고 광주에 만드니까 전국대로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양명자 국회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새로운 정당의 발기문이 상당 발기문이 있을 텐데 또한 정당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강경 정책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지금의 안에 담겨 있는지, 또는 그 정당 정책 안에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진정한 믿을놈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님께 그 안에 상징적 인물로 부각하겠으면 정당 정책 안에 저희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희망이 있는 정책이 있는지 그걸 짧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강 정책 그리고 창당 선언문에 이게 이제 아직 발표를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촘촘하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한테 그런 게 있느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걸 넣어달라 요구를 해주셔요. 네, 우리 500만 자영업 대표님들이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요 문구는 꼭 좀 넣어달라. 그럼 제가 그거 받아서 넣고 그걸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약속 하나 해주셔야 돼요. 500만 소상공인 자영업 대표님들이 다 발기해 주셔야 돼요. 박수 한번 쳐. 의원님 하나 네. 말씀드리자면요. 네. 지금 자영업단 강령에 가시면 네.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대한민국의 정당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당이 34개인가 그래요. 30개가 넘어요. 43개가 43개가 그렇죠. 그래서 다 들어가서 봤어요. 다. 그런데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강령이나 당원 단위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필요한 그 강령에 꼭 넣어서 헌법 전문에 넣듯이 그거를 넣을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세요. 그걸 제가 요청을 오늘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정치 얘기하면 싫어하실까봐 제가 그 반도체 개발을 하면서 30년 2개월을 보냈는데 저도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반도체가 이 생산이 가장 중요하고 인류의 가치 실현에 가장 제가 존중받는 일을 한다,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바라본 정치권은 쓰레기다. 저것들은 GDP 생산에 1도 도움 안 되는 완전히 비리의 집단이고 비리의 원상이고 악의 축이고 상종 못한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요? 나와보니까 모든 정책적 위반이 되더라도 이 익스큐션은 정치가 하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들이 정치에서 이걸 안 해주면 하나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치가 정말 중요한데 이 정치에서 자기의 공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는 그만두려고 했어요. 작년에 한번 그만두려고 했고 재작년에도 좀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좀 덜 나쁜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 창당 발기하면서 대회 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뭘 없앨지를 명확하게 할 거예요. 네. 그러려면 정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표할 거예요. 제가 북유럽에 잘 사는 나라를 가보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당은 대통령 제조기 그 이상도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대통령 만들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까? 요거에 하란데 있단 말이에요. 양진영이. 우리 그거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없으니까 꼭 와서 대통령 만들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어디서 꼬우셨잖아요. 네,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당에서 정치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는 정당의 유무가 한 국가의 수준이 늘은 얘기예요. 그래서 스웨덴, 독일, 핀란드 이런 데는 12~13살부터 정말 정치를 많이 가르칩니다. 체계적으로. 그런 정당의 역할이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정당이 국회의원 몇 명 만들고 저것들 우리 싹 빠지게 일해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저것들 다 특권 누리게 해주는 속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 해서.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 우리가 그럼 중심이 되자. 500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네. 확실하죠? 오늘 제가 이렇게 사실 강의 자료를 또 한 번 만들었는데 우리 회장님처럼 또 한 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제 기사가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다른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기술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가장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계속 얘기해서 그게 기술에 반영되고 그게 우리 자영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새로 나온 웹3, 블록체인, DAO, DID, NFT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기술을 접하는데 사실은 제가 K-디아스포라 세계 무대 출범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무대를 우리 자영업이 국내 무대만 놓지 말자고요. 제가 베트남 갔더니 베트남의 제일 갑부가 한국의 물건을 베트남에 갖다 파는 사람이더라고. 한국의 물건을 받아다가 베트남의 화장품, 사과수 이런 거 제일 갑부예요. 그 다음에 IPPG라는 그 엄청난 기업 거기도 다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글로벌 무대를 우리의 무대로 삼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우리가 만든 그런 제품들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이 화장품 중에서도 부채가 떼는 그런 거라도 잘 만들면 전 세계의 무대로 해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복이 어디서 많이 나죠? 전복? 완도의 어떤 그 여성 기업인 한 분이 그걸 전 세계로 전복을 팔더라고요. 엄청난 갑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형태로 만들더라고. 전복 짜가치처럼 소고기 장조림처럼 전복 장조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고 전복을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새로운 생각.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요즘에 애토미 아시죠? 애토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완전히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다 휩쓸었던 거 아니야, 보니까. 그 전에 나왔던 그 다단계 했던 그 아메이를 언제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넓고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으로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정치에서는 정치가 혐오스럽고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절망스럽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사람은 차고 넘쳐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다 그런 얘기해. 나쁜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바꾸고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걸 바꾸고자 작정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조그만 균열이라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양당에 한 놈도 없더라고요. 이거 나가면 저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왜? 내년에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 집단 안에서 절대로 다른 소리 못하고, 어제 제가 이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체포동의안 통과되는 거 보고 저는 뭘 했는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동훈 장관은 너무너무 오만해 보이고 제 말씀이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될 것 같고, 두 분은 어쩌면 그렇게 당당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이런 국회 정치권을 가만둘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러려면 500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힘을 합쳐주셔야 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30년 2개월 동안 그 어린 전라남도 화성군 이학년 쌍봉지 345지 촌년이 그래도 삼성에서 일본을 이기고 미국을 제친 그 역사를 갖고 있는 이 DNA로 우리 대한민국도 희망,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보이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가도 되겠죠? 네, 또 뵙겠습니다. 신 의장님께 함께 해주신 우리 양돈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긴 동의 저는 회장께 보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제 우리 입장을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로봇하고 키오스크가 또 배달이 됐어요. 이게 적은까지만은 그래도 매장에 로봇이 돌아다니고 키오스크가 등장함으로써 야 이분들도 뭔가 기술로서 몸부림쳐 보려고 그런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 이 양양자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뵙겠습니다. 네. 저 우리 네, 영화 변호사신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박수로 보내고 저희끼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빨리 끝내고, 네. 네, 뭐 모시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모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예.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정부로부터 코로나가 끝나서 현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로봇하고 키오스크 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지원받아서 우리 옷도 구태의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술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을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이 5년 동안 교육했던 것보다 올해 지금 6개월 동안 하는 게 더 폭발적이에요. 챗 GPT가 나와가지고요. 이제 학교가 무너집니다. 학교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이 GPT가 가르치는 게 훨씬 더 개별적이고 맞춤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알아듣는 애들도 있고 모르는 애들도 있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에 맞게 해주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맞춤식 지도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나왔어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다 강의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사업에 많이 쓸 수 있으시다. 그래서 사업에 많이 쓸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우지 않아가지고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자, 이게 회장님들 명칭이 안 나오고 합자가 나오네요. 다 회장이시니까, 예. 그러면 강원규 회장님 어디 계시나요? 강원규 회장님. 네. 그 다음에 고영순 회장님. 네, 고영순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문한식 변호사님은 저희 직능연합의 자문 변호사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 또 자문위원장님도 하고 계시고, 여러 법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변론을 그렇게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많으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 특별하게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권표 회장님 일어서셔서 저 뒤에 보고 인사 좀 해주시죠. 곽권표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권은파 회장님. 네, 권은파 회장님. 네. 곽지연 회장님. 권지연 회장님. 권지연 회장님. 권지연 회장님. 예. 금성원 회장님. 금성원 회장님. 어디 계시는데? 금성원 회장님. 네. 그 다음에 기석도 회장님. 예. 김가인 회장님. 예. 김경호 회장님. 네. 김광훈 회장님. 네. 김광훈 회장님.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예, 그러시면 소개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금열 회장님. 예, 김금열 회장님. 예. 김길수 회장님. 예. 김다니엘 회장님. 김서인 회장님. 김병준. 네, 네. 김신영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신영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기, 본인이 이 협회를 소개하시고 싶으면요, 제가 부를 때 협회를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있으시네. 예, 여기 있으시네. 예, 그 다음에 김영자 회장님. 거기 뒤에 계시네, 김영자 회장님. 네. 예. 김효섭 회장님. 네, 김효섭 회장님. 본인이 자기 협회를 소개하셔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덕홍 회장님. 네. 그런 것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이번에 만드셨습니다.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일자리 창출 연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7년 동안 중소기업들 컨설팅을 했던 사람인데 저한테는 많은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한 번도 제품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제 경험이 제가 한시정맥이 와서 수술을 하기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밤에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걸 하기 전에 뇌졸중 전조증이 왔습니다. 머리가 탁탁 아프고 이때 저는 너무나도
갈등을 했어요. 내가 17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정말 머리 삭발까지 해가면서 소상공인들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 일을 포기를 해야 되나 너무나도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분이 이 제품을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모션밴드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짓말같이 이걸 쓰고 제가 수술 예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리 하나도 안 아파요. 전국을 돌아다니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 머리 증세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깨가 담이 절려서 통증이 왔는데 10일 만에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이걸 홍보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이게 뇌졸중의 증상이 좀 줄어들고 이런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자리 창출이 될까. 이래서 제가 우리 총재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얘기를 드리고 총재님이 이걸 한번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세요. 효과가 없으면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해서 총재님도 효과를 보셨어요. 저는 지금 사당에서 이 사무실을 갖고 제가 다른 회사에 얘기했더니 다 너무 좋아하고 소상공인 연합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하겠답니다. 대한노인에 MOU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보 전달만 해주시면 상담은 우리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고비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 설명회를 제가 오늘 이 홍보지를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직능단체연합하고 이 일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이걸 연합을 해서 같이 우리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총재님한테 제안을 드렸고요. 이걸로 인해서 정말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딱 1분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서울시에 아이디어를 해서 정말 수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이 연간 60조가 불립니다. 그런데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연세 드신 분들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세금 많이 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난 사람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이 캠페인을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10조만 방향만 틀고 전신용자 실패한 사람들에게 그 자금이 돌아가서 창업을 공동으로 하면요 1년에 10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 계획을 저는 17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도 어느 정치인들도 들어주지 않아요. 안 된다는 고생하려면 이걸 우리가 한번 바꿔보죠. 이 일을 제가 우리 총재님을 모시고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국가의 예산이 우리 국민들의 겁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실 거죠? 발언은 계속 자영업자를 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부처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 문자로 계속 이렇게 SNS로 하게 되면은 이게 삼박자가 된다면 삼박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신 여러 회장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어떤 분이 500만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1000만으로 나와 있어요. 숫자가. 근데 저희가 단합이 안 되노니까 왜냐하면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집회를 하려면은 자영업으로 쉬고 나와야 되거든요. 노조 하시는 분들은 민노총, 한노총이나 무슨 뭐 의사라든지 간호원들이라든지는 다 쉬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장사를 쉴 수가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자, 이제 기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각 부처에 정하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발언을 해주고 우리는 또 장관들 또 국장들한테 SNS나 문자로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단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해가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하는 길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신 회장님들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적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 회장님이 오늘 초청해서 왔는데 정 회장님 중국 가서 안 오셨네. 저는 이 단체에 한 20년 동안 활동을 해서 지금 이 기능단체라는 이 요번 그 대선 지방자치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기능단체가 지금 이 뭐 여기가 기능단체다 저기가 기능단체다 요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이 지금 자영업자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이 민주당이다 국민의당이다 다 헛소리입니다. 우리 자영업자가 뭉쳐서 3당 대표를 모시고 행사를 하면 그게 법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 보면 자영업자 뭐 코로나로 해서 머리들 삭발하고 몇십 명이 저는 지금 오호석 회장님이 2달 전에 자기 고통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저한테 카니발을 하나 뽑아주면서 같이 움직이자고 해서 한 조금 움직여 보니까 이 자기 욕심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반납하고 그만뒀는데 정 회장님이 오늘 이렇게 꼭 뵙자고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큰 쓰임인 거 아까 이 플랫폼 뭐 이렇게 양행자님 얘기하시는데 지금 그게 중요가 아니고 이 농촌 먹거리 환경, 복지 이 3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탄소 중립 실천 총연합회를 이제 앞으로 가자고 이 목소리를 내는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총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면 전국에 23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236개 지자체 회원을 왜 모집 못합니까? 각자 지역에 가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끌어볼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지금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지금 환경입니다. 환경. 이 직능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DJ 때 이제 DJ가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이 자영업자 단체가 없는데 제가 학원하고 학교만 그때 한 30년째 하고 있었어요. 학원연합회 회장을 제가 오래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법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DJ께서 자영업자 단체 만드는데 정부가 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초대 자영업자 회장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영업자가 영세다 보니까 그때는 뭐 의사협회, 약사협회, 변호사협회, 회계사협회 모든 단체가 여기 다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그래서 5선을 했어요.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5선하고 회장님을 다른 분에게 이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시다가 분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소송 중에 있어요.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단체가 있고 현재 또 직능 자영업 단체가 있는데 거기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일을 못하니까 제가 15년 회장을 했던 저를 또 불러와서 저희 학교 내에서 지금
1600개 단체가 모여서 일을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일 큰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저는 이번에 간호원 단체하고 간호조무사 단체하고 의사협회 여러분 그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노조 하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영업자 단체도 모여있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전체를 하는데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약사하고 대체의학 한 분들이 제일 많이 써요. 또 변호사하고 또 이렇게 회계사, 세무사 여기가 또 제일 서로 바꿔서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그런데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여러 단체들은 그게 발언권이 없어서 제대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지금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걸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얄밉고 또 정부도 얄밉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해보니까 우리가 단합되어 있지 않아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단합해가지고 SNS나 4차 산업, 유튜브 이런 것을 계속 신기술 기법을 교육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2번 내지 3번 호텔에서 하든지 여기서 하든지 계속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을 초빙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단체가 같이 해도 저는 개별적으로 제가 회장을 할 때 그분들이 다 부회장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회장을 할 때는 국회의원들 2석씩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의에서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해서 그러면 신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논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내보내는 일들을 했어요. 또 제가 회장할 때는 훈포상을 1년에 100장씩을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내가 국회의원 안 하고 대신에 국회 의석을 달라. 그리고 훈포상을 달라. 또 재정 지원을 해서 자영업들이 살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권한들을 받았는데 요새 이제 소송을 하면서 그게 안타깝게 됐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번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지금 세 단체니까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라도 해서 내년 국회 때는 또 우리가 비례대표도 내보내고 아까 배양자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요. 참 저희는 또 하면서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쌍봉리 출신이 이게 과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을 위해서 자영업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면 저희들도 도우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도 화가 나서요. 이 앞전 3년 전에는 자영업당을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영업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에 출마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권익을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천만이 뭉쳐서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해라. 근데 왜 회장님은 안 하냐? 저는 제가 22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주를 보시는데 제 사주에는 관운이 없대요. 그건 참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예. 아가, 너 관운이 없어. 거기에 힘쓰지 마라. 그럼 제가 뭐가 있습니까? 남을 가르쳐가지고 남이 되게 하는 길을 한대요. 그러니까 교육이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머니 말을 들어야지 내가 죄송합니다. 부인 말 듣기는 어렵잖아요. 어머니 말이 더 낫죠. 근데 나는 이번에도 내년 4월에도 아이 진흥단체를 22년 동안이나 하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 출마를 해서 이번에는 국회를 꼭 가셔야 되지 않냐. 그러고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사주 보셨냐고. 내 사주. 내 사주에 없습니다. 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여러분 중에서 누구 있으시면 하고,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는 아이 젖준다. 이게 뭉쳐서 우리의 요구를 계속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가 현재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여튼 검사가 한번 해먹고 운동권이 한번 해먹고 군인이 한번 해먹고 하여튼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해먹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는 자영업자가 해먹을 때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뭉쳐갖고는 안 돼서 우리가 SNS 교육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영업당이 있는데 나 자영업당으로 출마하고 싶다. 여러분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너는 되겠으니까 넌 좀 이렇게 해봐라 해서 이번에도 할 예정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공약을 다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공약은요, 제가 책을 썼어요. 자영업이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다 줬어요. 그 제목은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국가가 된다. 5위 국가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 자영업자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개그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10일 날 이분들이 체육대회를 요 앞에서 합니다. 체육대회 오시면은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가수, 배우, 탤런트는 다 올 거예요. 1600명이 모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슬로건을 자영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게 우리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영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이 그 말을 크게 하시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우리 자영업의 미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육 받으셔가지고요. 여러분 회원들 위해서도 다 교육 나와서 받으면 여기서 대학원에서 몇백만 원짜리가 여기서 다 우리는 무료예요. 무료예요. 그래서 그 배운 거 가지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국회나 정부에다가 다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우리 자영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문자 쓰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 가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협회가 살고 우리 자영업자가 사는 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협회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을 거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선물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이 선물이 집에 가서 가족끼리 먹기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끓여서 드시면요. 예. 그리고 또 이 오신 분들은 다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식사를. 이제 문정호 회장이 돈을 기부해줘서 그동안 우리가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기부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그돈 받고 식사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단체가 어떻게 하면 살겠다 하는 데 대해서 얘기 있으시면 말씀 부탁합니다. 자, 여기 오늘 키오스크하고 로봇 신청서를 쓰고 가세요. 우선 여기 오신 회장님들부터 신청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단체 한 10개 정도 신청
이게 로봇도 다루실 줄 아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꼭 신청서를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식사도 뷔페니까 하고 가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시고요.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양양자 의원이 안 오고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했던 강의를 그대로 틀어주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오게 돼서 이게 이제 혹시 정당 행사에 무슨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8살 먹은 처녀가 들어가서 반도체를 일구는데 1등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지금 2번이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여성들이 무섭습니다. 여기 여성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성들이 정말 능력이 대단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다고 남성도 어쩌냐 더 유리합니다. 회장님 한 분이 변하시면요 그 협회가 삽니다. 협회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회를 살리고 회원을 살리게 되면은 나라가 삽니다. 제가 책을 못 보신 분들에게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자영업자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요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자영업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살아야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자영업자가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 시작. 그 얘기는요 말이 시된다고요 계속 하게 되면요 주위의 사람들이요 달라집니다. 제가 연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연예인 교육할 때요 연예인이 웃어야 나라 경제가 산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자기들끼리 이번에도 1600명이 모여서 할 때 자기들도 그래요. 연예인이 웃어야 나라 경제가 산다.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뿌듯하대요. 자기들도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있는 연예인들이다. 요새요 연예인들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어요. 자영업자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하게 되면은 우리의 위상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야 되는데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법?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단체에서 5명, 10명씩 전부 여기 와서 장학생으로 가르치거든요. 샵 DBD를 배우면요 정말로 세상이 달라져요. 직업이 80%가 없어져요. 이제 다 지금 선생부터가 없어집니다. 선생부터. 그런데 여기 와서 배우면요 다 놀래요. 여기 우리 모자 쓰신 회장님 함자가 뭐가 되죠? 이난나 회장님은요 8개월인가요? 7개월쯤인가요? 1년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장학생으로 다녔어요. 한 번도 안 빼놓고. 근데 내가 안 물어봤는데 꿈이 앞으로 이 4차 산업 메타버스 교수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니 1년 동안요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대단한 교수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요.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 얘기가
등이 잡았는 일론 머스크는 사람의 수명이 500살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몇백조를 들여서 5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이런 그 방법을 지금 만드는데, 그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진시황 흉내를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20살, 150살, 500살은 멀지 않는 시대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나이 들어서도 일이 있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노는 사람들, 여성이라고 노는 사람들 다 이 메타버스를 배우면은 돈도 벌고 또 이게 성공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번에 억만장자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나이 80 됐다고 해서 뒷방지기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과정입니다. 자영업을 안 해도 또 일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송종훈 회장이 여기 와 있는데요. 저분은 자영업자를 살리는 콘텐츠하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여기서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 교육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나이 들어서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혜택을 돈 내고 배우라 그러면요, 이게 돈이 아까워서 그런데 다 우리는 자영업자들 장학생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하느냐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장학금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들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 그러시면은 식사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식사는 요 옆에 뷔페입니다. 뷔페니까 이게 음식을 저희 학교에서 위층에서 해봤더니 문제가 생길 거 있어요. 그래서 옆에 뷔페 좀 좁지만은 1인 2층이 있는데 2층에 가시면은 드시기가 좀 편합니다. 한번 갔다가 많이 갔다가 2층에서 하도록 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SNS나 인스타, 소설 하는 것을 다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로 정부나 각 부처의 요구사항을 해주시면은 저희는 저희대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요, 틱톡이라는 게 나왔어요. 틱톡이라고 아주 라이브 컨버스 중에서 이게 이틀간만 배우면은 자기 물건도 팔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물건 뛰어다가도 팔 수 있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물건을 5천만 원씩 팔면은 이익을 다 자기가 가져가요. 5천만 원씩. 그러니까 이런 기술,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틱톡은 뭐 미국에서 못 쓰게 하니까 안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챗GPT도 대학 교수들이요, 챗GPT를 못 쓰게 하겠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챗GPT는요, 막을 수가 없는 대세예요. 혁명이에요. 틱톡도 혁명이에요. 틱톡을요, 전에는 물건을요 10분, 20분씩 팔았거든요. 이제는 물건을요 1분에 팔아요. 1분에 팔아요. 너무너무 많이 팔려요. 요새 중국에서 한알령이 내려가지고 한국 물건이 못 팔게 하거든요. 한국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근데 틱톡으로 팔면요, 중국에 다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은 이틀간만 배우면 돼요.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놀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고 사업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어디 삽니까? 여기서 합니다. 네, 무슨 요일이요? 여기 월요일 날 하고요. 어쩔 때는 또 월요일이 휴일이 많으면은 화요일 날 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나옵니다. 오늘은 3시간 내지 4시간씩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그 자료 있으면 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누구 없나요? 자료 갖고 있으면 다, 이거 교육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우리는 자영업의 단체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장학생으로 혜택을 주니까 배우도록 하십시오. 또 무슨, 실장님, 그 자료 있으면은 그 억대 연봉 교육자로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예,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 이 사장이 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료에 나머지는 다 참고하시고요. 아까 로봇 서비스와 키오스크도 영상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보셨고 참고하셔서 문의사항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리 말씀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그 지원 플랫폼을 참 좋은 지원 플랫폼을 저 소개를 꼭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국내 유일할 정도로 좋은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앱3만 간단하게 하고 그래서 마감하고 식사 가신 걸로 그렇게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웹3 개발회사 웨버 대표 이상민입니다. 딱 5분만 설명해드리고 영상 2분, 설명 시연회 3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공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들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서 각 분야에 좋은 기술들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기술을 접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이 높지가 않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면서도 수입을 3배, 4배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교육을 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회장님께서 어떻게 웹3 방식의 교육을 운영을 하는지 한 1분 정도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것. 이게 웹3 기술입니다. 여기 회장님들에서 꼭 보셔야 될 게 학교가 웹3 기술로 그대로 오프라인 학교가 온라인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형태거든요. 결제 기능이고요. 예약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장님들의 모든 오프라인들이 온라인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게 웹3 기술이에요. 아까 양행자 의원님께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웹3 기술을 알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거였어요.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공급이 3배, 4배, 5배 되는 최신의 기술을 가르쳐서 그들이 근무하면서 최근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웹3 기술의 하드웨어이고요. 직업 전문학교하고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겠죠. 여러분 직업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직업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 지금 고려직업전문학교는 3D AI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회장님들의 모든 비즈니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 건지 영상 마무리하고 시연에 딱 2분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고려직업전문학교의 강의실입니다.
네, 보시면 똑같이 3D 기술, 웹3 기술을 가지고 3D 스캐닝, 드론 스캐닝을 해서 그대로 넣어드렸어요. 여기 지금 회장님들의 모든 비즈니스가 오프라인, 온라인 비즈니스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기존에 모델하우스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모델하우스는 그냥 보고만 끝나는 기술이라면 웹3 기술은 여기에서 컨텐츠들이 그대로 연동이 돼서 유튜브 또는 예약 기능, 결제 기능을 다 달아드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면 예약 기능은 원하는 날짜를 내 비즈니스에 오게끔 하고, 그리고 결제 기능까지 다 달아서 카드 결제까지 다 연동을 해드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려직업전문학교의 강의실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비즈니스 강의실을 온라인으로 똑같이 틱톡, 카카오, 뭐 기타 모든 웹 기술들을 연동을 하는 게 웹3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메타버스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웹3 기술은 현실에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융합해서 똑같이 집어넣는 기술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양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었던 3D AI 기술의 백단이 블록체인 서버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 기술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모든 컨텐츠들이 들어가고 예약하고 구매하고 바로 PG사의 카드 결제가 바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타 모든 포스, 키오스크, 오프라인에서 결제했던 것들이 웹3 기술에서는 사실상 오프라인, 온라인이 같이 연동이 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스 키오스크에 오프라인에서 와서 결제하는 예약, 결제 이런 시스템을 모바일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프라인 결제도 같이 연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연동되는 모든 예약, 결제, 상세 페이지가 사실상 다 연동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병원입니다. 실제로 강남의 지인병원의 7층짜리 건물을 저희가 똑같이 웹3 기술로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이 기술이 나온 지가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4년 동안 개발했고요. 한 달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의 손꼽는 기술이거든요. 이건 아마 10년 전에도 아마 모델하우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모델하우스에서 더 앞서 나가는 예약, 결제, 오프라인, 온라인 연동 시스템, 여기까지는 아직 나와 있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실제 카페입니다. 카페, 뭐 여러 자영업자분들, 카페, 학원, 병원, 뭐 기타 편의점, 여기 이게 다 한 달 동안 만든 거예요. 한 달 동안. 저희가 예전에 메타버스 가장 중요한 거는 회장님들, 그래서 이거 얼만데? 이거 만드는데 얼만데? 궁금하실 거예요. 메타버스 저희가 4년째, 5년째 개발을 했는데, 하나 개발하는데 기본이 몇억, 몇십억씩 까먹어요. 그리고 6개월, 1년 개발했는데, 정확히 이거는 딱 2주 걸립니다. 하나 만드는데. 1, 2주면 끝나고요. 개발 비용도 사실상 1,000만 원대 이하예요.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듈화 시켜서 회장님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다 연동을 시켜드릴 거고, 저희의 특허 기술을 아까 양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혁신의 기술을 이미 양 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저희가 정확하게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들께서 현재 오프라인 모든 비즈니스를 온라인과 같이 웹3 기술로 앞으로 10년, 20년 무한하게 펼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좀 가져주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명함 하나씩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저렴하고 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웹3 기술로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7시 정도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